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자, 통합 필수 이론 우리가 14회차의 썸머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은 할로제는 알킬의 반응에서 SN1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SN1 반응에서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 SN1 반응에서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가 이제 반응성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메틸탄소 양이온, 기본적으로 1차 탄소 양이온, 2차 탄소 양이온, 이렇게 3차 탄소 양이온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그죠? 갈수록 안정해지고, 이 안정한 이유를 우리는 유발 효과와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꼭 머릿속에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메틸탄소 양이온과 1차 탄소 양이온은 용액 중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차나 3차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우리는 그려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2차 탄소 양이온과 비슷한 탄소 양이온 안정도가 알릴 1차고요. 벤질 1차입니다. 얘네들 1차지만 공명에 의해서 안정해지기 때문이죠. 3차 탄소 양이온과 유사한 안정도는 이 이렇게 알릴 2차와 벤질 2차가 되고요. 우리가 보통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은 알릴 3차 그리고 벤질 3차가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죠. 얘네들의 안정도는 뭐 유발 효과, 하이퍼 컨주게이션도 있지만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장 메인은 공명 효과에 의해서 양이온이 안정해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SN1 반응의 에너지 도표를 한번 그려볼 텐데, 우리가 보통 SN1 반응의 에너지 도표는 두 단계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중간체인데, 여기가 탄소 양이온과 X-가 중간체로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이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 RDS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흡열 과정의 이 전이 상태는 생성물 또는 중간체랑 닮아 있으니 이 중간체가 안정해지면 전이 상태가 안정해지고, 또는 이 중간체가 불안정해지면 전이 상태도 불안정해질 거니, 여러분 탄소 양이온이 안정할수록 SN1 반응의 반응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SN1 반응의 반응성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차 RX에서 1차 탄소 양이온, 2차 RX에서 2차 탄소 양이온, 3차 RX에서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니 1차, 2차, 3차 RX가 있으면 당연히 3차 RX의 SN1 반응성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에 따른 이제 반응 속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 탄소 양이온은 할로젠 알킬로부터 만들어지니까 기질에 대한 반응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SN1 반응을 할 때 좀 중요한 기질이 있었죠. 이런 알릴할라이드와 벤질할라이드는 SN1 반응이 잘 된다. 1차지만 SN1 반응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바이닐할라이드와, 그죠? 그리고 아릴할라이드 벤젠골에 직접 X가 붙어 있고, 그리고 다리 목 자리에, 그죠? 고리무리가 큰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 다리 목 자리에 이렇게 X가 있으면 SN1 반응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릴할라이드와 벤질할라이드는 SN2 반응도 잘 됩니다. 그죠? 바이닐할라이드와 아릴할라이드와 다리 목 자리에 X가 있을 때는 SN2 반응이 쉽지가 않아요. 맞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건 알릴할라이드와 벤질할라이드는 SN1 반응과 SN2 반응이 모두 잘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탄소 양이온 재배열입니다.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는 모든 반응은 탄소 양이온 재배열이 가능한데, 이 탄소 양이온 재배열은 항상 기본적으로 잘 숙지하셔야 될 양이온의 구조가 바로 다음 같은 2차 탄소 양이온입니다. 속도 결정 단계에서 이런 2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면 더 안정한 양이온으로 재배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안정한 양이온이 3차 탄소 양이온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더 안정한 양이온이 바로 이런 3차 탄소 양이온입니다. 그죠? 이런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웃탄 원자에, 얘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가 이동하니까 우린 1, 2, H-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메틸 그룹,
세 개 중에 하나가 이동할 텐데 1, 2 이동을 합니다. 1, 2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1, 2 메틸 음이온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1, 2, 1, 2 그죠? 메틸 음이온 이동 또는 H- 이동으로 여러분은 2차 탄소 양이온이 안정한 3차 탄소 양이온으로 재배열한 것으로 여러분 항상 응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양한 구조에서 적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2차 탄소 양이온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메틸 그룹이 이렇게 이동하면 사각형 고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이렇게 3차 탄소 양이온으로 재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이 빨간색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하면 그죠? 오각형 고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탄소 양이온이 생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1번, 4번의 본드가 끊어져서 4번, 5번 본드로 가게 되니까 맞죠? 여기서 1, 2, 3, 4, 5라고 하면 우리는 1번 탄소 1, 4번 결합이 4, 5번 본드가 됐으니까 1번 탄소가 탄소 양이온 탄소가 되면 돼요. 그죠? 그리고 5번 탄소에는 이렇게 CH3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두 양이온 중에 누가 더 안정하냐? 이쪽이 더 안정하죠. 오케이. 우리가 이런 재배열을 고리 열림 재배열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고리 열림 재배열은 이렇게 고리 무리가 큰 고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고리에 직접 결합한 탄소의 탄소 양이온이 생기면 고리에 고리를 이루는 탄소 하나가 확장되면서 재배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리 무리가 해소되는 관점으로 탄소 양이온 재배열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는 반응에서는 탄소 양이온 재배열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한 번쯤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까지 얘기해서 SN1 반응을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N, G, P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NGP, 네이버링 그룹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NGP 이웃기 참여 효과인데요.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NGP는 제가 숙지하라고 하는 NGP의 구조들을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이 탄소사슬에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있고 이렇게 이탈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녀석을 그룹 4번 조건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룹 4번. 그러면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빵 쳐서 가죠. 이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가 되고 지금 이 화살표와 이 구분 화살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게 분자의 에센트로 속도 결정 단계를 거쳐 이 탄소 두 개를 포함하는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런 후에 이게 그룹 4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룹 4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이나 알코올이 많이 등장하겠죠. 이 물 분자가 삼각형 고리는 고리 무리가 심하기 때문에 고리를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다음 같은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물론 OH2 플러스가 되는데 산염기 반응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OH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여러분 NGP고 어떤 상황을 제가 여러분한테 NGP라고 소개했냐면 이 상황이 NGP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또 분자는 SN2를 또 NGP라고 한다 이렇게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다음 같은 기질에 그룹 4번 용매가 주어졌을 때 이런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거쳐서 여기는 CX 결합이 결국 CO 결합 이 물분자라고 했으니까 CO 결합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NGP 그래서 분자 내에 존재하는 한 원자단이 지금 반응에 도움을 준 거죠. 반응에 참여한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NGP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헤테로 원자가 없으면 만약에 그룹 4번을 그냥 물이라고 적죠. 아니, 물. 이게 물이라고 하면 물만 있었을 때 여러분 이 CX 결합의 자발적 캐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용매 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헤테로 원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분자는 SN2 반응이 가능하고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진 후에 고리가 열리면 결국 가용매 분해 반응의 결과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SN2가 NGP다 이런 일반화는 굉장히 잘못된 일반화고요. 다음 같은 기질에서 이 헤테로 원자가 분자는 SN2 하는 과정을 우리가 NGP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시피 이 헤테로 원자 지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N에 있는 전자쌍과 황에 있는 전자쌍만 가능합니다. 몇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 때는 N하고 S만 가능해요. 예, 그리고 절대로 누구는 되지 않는다. O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N하고 S만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후에 한 번에 이제 NGP가 일어난 후에 다시 여기 비공유성 현상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다시 빵빵 하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여기도 OH, 여기도 OH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CX 결합이 다 물 분자에 의해 가지고 다 뭘로 COH 결합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같은 기질에 물을 집어넣으면 가용매 분해 반응, 즉 여기 CX 결합이 가용매 분해돼서 OH 결합으로 도입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되더라.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은 이 NGP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필수이론 교재는 이 Z가 N하고 S일 때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좋은 이탈기가 있죠.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탄소 사슬이 또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걸 일반화하자면 우리가 할로젠 알킬이니까 할로젠 알킬 알파 여기가 베타 이 자리가 뭐죠? 감마 자리죠. 이 감마 자리에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있고 이 헤테로 원자의 종류는 N 또는 S가 되면 이 조건에서 보통 그룹 4번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헤테로 원자 있는 전자쌍으로 우리는 분자내 뭐하면 된다. SN2에서 고리 중간체를 만들어서 가용매 분해를 진행시켜 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질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고 여기서 그룹 4번 조건이 나오면 이웃기 참여 효과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런 후에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웃기 참여 효과의 예시는 다음 같은 육각형 고리에 이렇게 다운으로 아세테이트 그룹이 하나 있고 얘는 업으로 OTS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아세테이트 그룹에 있는 카본일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친액체로 내부 친액체로 여기를 빵 치고 가죠. 이 과정이 SN2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누구랑 똑같은 거냐? 이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SN2 하는 거 여기서 SN2 하는 거랑 여기서 SN2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탄소-탄소 결합이 단일 결합이니까 회전이 가능하니까 굳이 입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얘는 고리 구조니까 ECC 결합의 회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부 친액체와 이탈기는 반드시 트랜스 관계여야지만 이 SN2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SN2는 친액체가 이탈기의 백사이드 어택으로 백사이드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려지는 중간체는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오각형 고리 중간체는 공명 구조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알릴 자리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려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공명 혼성화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누구랑 반응하는 거냐? 아세트산이 고리 열림 반응을 하면 됩니다. 고리 열림 반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빵 차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육각형은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고리 열림 반응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고리 열림 반응은 무조건 친액체가 이탈기에 180도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가 다운이니까 친액체는 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질판 위에서 이렇게 아세테이트 그룹이 연결되고 이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여기는 다운으로 OAC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가 다운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진다? 후방 공격이 가능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GP를 아세테이트 그룹에 의한 NGP라고 한 거죠. 아세테이트 그룹에 의한 NGP. 됐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세테이트 그룹에 의한 NGP를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생성물의 구조도 물어봤지만 다음같이 속도 비교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다음같이 아세테이트 그룹이 다운으로 있고 OTS가 업으로 있다. 그리고 아세테이트 그룹이 다운으로 있고 여전히 OTS도 다운으로 있다. 누가 속도가 빠르냐? 아세트산 조건에서. 여러분 얘는 업, 다운, 트랜스죠? 얘는 다운, 다운, 시스죠? 여러분 분자의 SN2를 하려면 후방 공격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고리 중간체를 만들어내려면.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부 친핵체와 이탈기가 반대쪽에 있어야지만 후방 공격을 통해서 이런 고리 중간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NGP 효과가 발생하면 우리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필수이론 교재에서는 다음 같은 헤테로 혼자 N이나 S에 의한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드는 NGP, 아세테이트 그룹에 의해서 오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드는 NGP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NGP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여러분. 21피트에서 NGP는 학부책에 예시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어드밴스드 오게닉 케미스트리에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문제풀이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NGP입니다 라고 하면 그 NGP에 대한 사항을 꼭 머릿속에 숙지하면 제가 장단컨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올해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개한 두 가지 이 반응의 예시가 NGP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자는 SN2 반응한다고 다 NGP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NGP는 이유탄 그룹, 분자의 이유탄 그룹이 반응에 참여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또는 입체학적인 중요한 결과가 관찰된다. 이럴 때 우리는 이유탄 그룹에 의한 NGP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SN2 반응과 SN1 반응을 다 공부한 거니까요. 여러분 쭉 한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치환 반응을 끝내고 여러분 이제 7장이죠. 네, 7장. 7장 제거 반응입니다. 제거. 일리미네이션. 이 제거 반응은 반응물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제거 반응이죠. 이 제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염기가 필요합니다. 염기. 그렇죠? 그래서 이 제거 반응에 자주 사용되는 염기의 종류가 바로 OR-입니다. 그래서 알콕사이드라고 하죠. 우리가 알콕사이드 또는 알콕시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콕사이드는 R이 H라고 하면 OH- 또는 OCH3- 그죠? 에톡사이드 그죠? 터셔리 부톡사이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강염기예요. 예, 강염기라서 이투 반응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염기들이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 알콕사이드의 제법인데요. 이 알콕사이드의 제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알코올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그죠? 알코올이 양성자를 제공해서 알콕사이드가 만들어지고 금속은 전자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H2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론을 굳이 생각하면 두 개의 알코올 분자에서 두 개의 양성자가 나오고 금속 두 개에서 전자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H2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 양성자가 나오고 NA는 NA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얘는 NA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전자를 제공하면 결국 H2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은 산화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산화환원. 왜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반응이라고 했죠. 이게 산화환원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응이죠. 이 알코올에다가 NaH를 처리하면 이 H-가 이렇게 알코올에 있는 양성자를 뜯어서 OR-가 되고 Na 플러스 다시 H2 기체가 발생하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Na 여기 플러스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콕사이드 이온을 강염기로 많이 사용하는데 강염기로 이 OR-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OR-를 만드는 방법이 산화환원을 이용하는 방법과 산염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제거 반응의 종류였습니다.
제거 반응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E1 반응과 E2 반응과 E1 CB 반응입니다. 그래서 E1 반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 얘는 원 스텝 리액션 중간체가 없다. E1CB는 탄소 음이온 중간체였죠. 그리고 E1CB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E1CB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누구의 제법할 때 많이 사용되냐면 다음 같은 기질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알파, 베타. 그래서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슨 반응이냐? E1CB입니다. 그래서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거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E1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니까 탄소 양이온이 안정해야겠죠. E1CB는 탄소 음이온 중간체니까 음이온이 안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간체가 존재하는 반응은 중간체가 안정해졌을 때 각각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거 반응의 종류는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또 얘기한 것이 선택적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선택적 반응. 선택적 반응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이제 쭉 한 것 같은데, 자, 선택적 반응은 한 가지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우리는 위치 선택적이다. 그럼 구조 이성질체들 사이에서의 선택성을 얘기하는 거고, 입체 선택적이다라고 하면 입체 이성질체들 사이의 선택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치 선택성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조 이성질체, 입체 선택성은 입체 이성질체 사이의 선택성이죠. 우리가 입체 선택적이란 걸 잘 이해하고 난 후에는 이제 무슨 표현을 이해하면 돼? 입체 특이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자 A란 반응물이 반응해서 CD가 만들어집니다. 이 CD의 관계가 입체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요. 이때 얘가 메이저예요. 얘가 마이너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반응을 입체 선택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을 하는데 두 번째 반응은 A의 입체 이성질체인 B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랑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반응을 해요. 그럼 동일한 반응을 하니 누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CD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연결 순서가 동일한 두 입체 성체에서 동일한 반응을 하면 작용기의 종류와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혼합물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우리는 이쪽이 메이저, 이쪽이 마이너라고 하면 우리는 이번의 반응을 입체 선택적이라고 해야 돼요. 이 반응 자체가 입체 선택적이잖아. 두 개가 입체 성체 관계인데 하나가 메이저가 되니까. 맞죠?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 각각의 입체 선택적인 반응에서 반응물의 관계와 주 생성물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입체 이성질체 관계다. 입체 이성질체 얘랑 관계도 무슨 관계? 입체 성질체. 이럴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입체 특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체 특이적인 반응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반응의 예시가 주어졌을 때 이 반응을 입체 특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적이다, 특이적이다 하는 표현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유기학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치 선택적이다, 입체 선택적이다, 입체 특이적이다 이런 표현들 좀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 후에 우리는 제거 반응의 생성물로 알켄이 만들어지죠. 알켄이 만들어지는데 알켄의 결합과 구조는 탄소 이중결합이니까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하나의 파이 결합이 존재하겠죠. 이 제거 반응을 통해서 이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 알켄은 여러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알켄의 분류는 탄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바이닐 탄소가 있고 각 탄소에 두 개의 원자단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R그룹이 하나 있으면 1치환, 두 개 있으면 2치환, 세 개 있으면 3치환, 네 개 있으면 4치환. 그래서 1치환부터 몇 치환까지 4치환 알켄까지 여러분 잘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같이 이렇게 자파 미고리 구조를 그리고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바이닐 탄소고요. 여기에 직접 결합한 탄소들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죠. 얘는 몇 치환이라고 해야 돼요? 3치환 알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치환부터 4치환까지 여러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알케는 여러분 시스와 트랜스라고 하는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중결합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시스 트랜스가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건 여기 치환기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언제 입체 정체가 항상 생기냐면 R1과 R2가 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동시에 AND R3와 R4가 다르면 이때는 시스 트랜스라고 하는 입체 정체체 또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야 E 또는 G라고 하는 부분 입체 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녀석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이 두 녀석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 입체 정체, 부분 입체 정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알켄의 안정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안정도. 자, 1치환 알켄, 2치환 알켄, 3치환 알켄, 4치환 알켄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갈수록 뭐하다? 안정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고 2치환에서는 이렇게 시스와 트랜스가 있으면 누가 더 안정하다?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 왜? 시스는 입체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치환 알켄이 안정한 이유는 우리는 두 가지 효과로 설명하는데 바이닐 탄소가 끌어당길 수 있는 원자 단이 존재할수록 즉 알킬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유발 효과에 의한 안정도 그리고 p 오비탈과 sp3 혼성 오비탈의 겹침으로 설명하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결국엔 유발 효과가 많다 또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의 개수가 많다라고 하려면 치환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치환 알켄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내용들은 제거 반응을 통해서 이 알켄이라고 하는 파이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이결합 화합물들의 서론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한 번쯤은 잘 숙지하고 넘어가셔야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투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투 반응. 자, 이투 반응은 이분자 제거라고 합니다. 이분자 제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 상수 K에 이투 반응의 속도는 속도 상수 K에 당연히 기질 할로젠 알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염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농도항의 지수는 1이다. 그래서 세컨 오더 리액션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할로젠 알킬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X가 있고 여기 베타 수소가 있고 이렇게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의 치환기가 존재하겠죠. 오케이. 이때 여러분 전자가 풍부한 염기가 등장하면 이 염기가 베타수를 제거하고 알파와 베타 사이 파이 결합을 만들고 할로겐이 이탈하게 되므로 우리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탄소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고 다음과 같은 알켄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1번과 2번과 3번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질과 염기가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분자 반응이라고 부르고 이분자 제거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타 탄소에 결합한 수소를 베타 탄소에 결합한 중수소로 바꾸면 전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말인즉슨 중수소 치환 효과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CH 결합의 절단이 어디에 포함된다는 얘기냐? RDS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수소 치환 실험, 다음과 같은 이 중수소 치환 실험을 언제 해야 되냐면 CH 결합이 끊어지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이 CH 결합을 중수로 치환시켜서 속도 측정을 합니다. 이때 CD 결합이 결합 헤드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CH 결합이 끊어지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면 CD 결합으로 바꾸면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중수소 치환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CH 결합이 끊어지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실험은 이 X를 각각 바꿔보는 거죠. F, CL, BR, I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도 뭐예요? CX 결합의 절단이 끊어지는 단계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RDS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 우리 이 두 반응은 CH 결합, CX 결합의 절단이 끊어짐이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다? 컨서티드 리액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반응의 반응성을 생각해 보면 반응 속도예요. 그죠? 첫 번째는 보통 강염기를 사용했을 때 이 투가 잘 일어납니다. 보통 강염기는 그룹 1번 그리고 그룹 2번에 존재하는 화학종이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F, Cl, Br, I가 있으면 좋은 이탈기일수록 속도가 빠르니까 다음과 같이 경향성을 보이고 여전히 여기서도 OMS, OTS, OTF 같은 이탈기도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일 때 염기의 용매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1차 RX, 2차 RX, 3차 RX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갈수록 SN2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반대로 이렇게 갈수록 E2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SN2 반응과 꼭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E2 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경쟁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의 그림을 제가 다시 한 번만 표현을 해드리면 이게 할로젠 알기를 표현한 거고 제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 빨간색을 전자풍부의 역할로 정의할게요. 뭐 정확하게 화학종을 정의하지 않고 그럼 이 전자풍부가 여기를 빵 쳐서 이렇게 가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죠? SN2 반응이죠. 그런데 이 전자풍부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 무슨 반응이에요? E2 반응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지금 이 반응 용기 안에서 지금 전자풍부한 화학종이 알파탄소를 백사이드로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지면 SN2고 베타수를 뜯어가지고 알파와 베타 사이 파이계를 만들고 X를 떨어뜨리면 E2란 말이에요. 이 SN2 반응과 E2 반응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분자 반응들끼리 경쟁하는데 어떤 경로의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전이 상태의 에너지가 낮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기질에 따른 반응성은 SN2 반응은 기질의 차수가 낮을수록 즉 여기 원자단의 입체 장애가 작을수록 백사이드로 잘 들어가겠죠. 빠르게. 근데 여기 원자단과 원자단의 입체 무리가 커지면 즉 치환기 개수가 많아지면 백사이드 어떻게 안 되잖아요. 3차 RX 같은 경우는. 그럼 3차 RX니까 백사이드 어떻게 안 되면 이 전자풍부가 탄소로 옮겨갈 수 없으니 오히려 베타소를 뜯고 파이 결합을 만들고 X를 쫓아내는 E2 반응으로 진행하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질의 차수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알파 탄소만 가지고 정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고려할 때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의 치환기를 잘 고려해서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의 치환기 개수가 적으면 SN2가 우세해지고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의 치환기 개수가 많아지면 E2 반응이 우세해진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제거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또 있죠. 바로 제거 반응의 위치 선택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이제프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과 같이 기질이 있고 여기다가 그룹 1번의 강염기인 메톡시 음이온을 반응시키면 여기에 빨간색 베타소가 있고 여기에 녹색 베타소가 있죠. 빨간색 베타소가 제거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알켄이 만들어질 테고 녹색인 베타소가 제거되면 다음 같은 알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쪽을 3치환 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쪽은 1치환 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연력학적으로 3치환 알케인이 더 안정하고 우리는 안정한 알케인이 주 생성물이 되죠. 메이저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방금 그린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부조 이성질체죠.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다른 베타수가 존재하면 염기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 구조정체 관계의 생성물이 섞이게 되는데 한 가지 구조정체가 메이저가 돼요. 우리가 이럴 때를 위치 선택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다치환된 알켄이 주 생성물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해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베타수가 존재하면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렸냐면 지금 녹색 베타수는요 여러분 1차 수소예요. 1차. 그죠? 빨간색 베타수는 3차 베타수죠. 누굴 제거하면 된다고 했죠? 차수가 높은 베타수를 제거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차수가 높은 베타수를 제거하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알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수가 높은 베타수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 베타, 여기 알파가 되는데 차수가 높다는 얘기는 치환기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결국에는 얘가 차수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 탄소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겼을 때 당연히 치환기 개수가 많은 알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수가 높은 베타수를 제거하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알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의 에너지 도표를 우리가 그려보면 자 여기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두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 두 반응은 한 단계니까 원 스텝이니까 한 단계 에너지 도표로 그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제가 그렸던 다음에 반응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죠? 여기 OET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얘가 될 테고 얘가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이 녀석이 주 생성물인데 짜이제프 생성물인데 이 짜이제프 생성물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연력학적으로 안정해요. 그죠? 이 녀석보다 닿지 않으니까 안정하죠.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생성물 서머다이나믹 프로덕트에서 T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빠르게 만들어지냐를 우리가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여기가 반응물 에너지 준이고 요렇게가 활성화 에너지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요렇게가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낮아야지만 우리는 빠르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누가 더 빠르게 만들어져요? 안정한 생성물이 빠르게 만들어진 게 맞죠? 그래서 키네틱 프로덕트가 일치하는 겁니다. 속도론적 생성물과 연력학적 생성물이 일치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짜이제프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정한 알켄을 만드는 이 전이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할로젠 알키의 정사면체 구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염기가 이렇게 제거하고 파이 결합 만들고 얘를 쫓아내잖아요. 이때 한마디로 H 알파와 베타 탄소에 이렇게 수소로만 치환된 상황하고 이렇게 알킬기로 치환된 상황을 비교하면 누구일 때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냐? 여러분 R하고 H일 때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때 전이 상태가 TS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두 탄소가 이 알파와 베타 탄소의 혼성이 sp3에서 뭘로 진행되고 있죠? sp2로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 얘기를 우리는 S분율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죠. S분율의 증가는 뭐의 증가? EN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알파 베타 탄소의 EN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때 H들이 있으면 이 두 탄소가 자기 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그룹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알킬기들이 있으면 잡아당길 수 있는 그룹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차수가 높은 베타수를 뜯으면 차수가 높은 베타수를 제거했을 때 그러면 H보다는 알킬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이 상태가 더 뭐해질 거다? 안정해질 거다. 안정한 전이 상태를 거쳐서 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짜이제프 규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거 반응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수업 시간에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거의 40분에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제거 반환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